2페이지인데요. 법률행위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이요. 법률행위의 요건,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요건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 법률행위 요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법률 행위라고만 하자. 왜?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원래 법률 요건하고 법률 행위가 동일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갑일한테 뭘 한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대금 청구권 있고, 을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 이 계약을 하면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갑은 대금, 을은 등기잖아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하죠. 법률 행위. 이런 법률 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단독,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 행위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은 대금하고 등기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의 뭐라 한다? 목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금하고 등기를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를 목적,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 한다? 내용이라고 얘기해. 그럼요,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뭐라 한다? 이것을 물건이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 목적물, 이것을 뭐라 한다? 객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객체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물건이죠. 법률행위의 목적물, 이것을 객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상이다. 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목적물 이렇게 목적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뭐 전제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원래는 목적이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목적물이 있는데요,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고용계약. 여러분, 고용계약에서는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고용계약에서는 목적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그림 보면 1번 그림 보면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1번을 봐봐. 1번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뭐라 하죠? 물건, 권리객체, 법률행위의 목적물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목적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똑같죠? 똑같은데 6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다? 고용 그래가지고 고용은 계약이에요. 6페이지 맨 위에. 6페이지 맨 위에 고용은 목적은 있으나 뭐는 없다? 목적물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여기 이게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 효과라고 그러죠. 자요, 그러면요, 이 법률행위는 여기서 뭐가 있다?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 이렇게요. 성립 요건은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특별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다. 이란 말이죠. 일반적과 특별 두 가지. 그럼 일반적은 뭐가 있어요? 일반적은 먼저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렇게 있죠. 이 당사자는 뭐라고 하죠? 당사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해. 갑하고 을 권리의 주체. 여기를 뭐라고 하죠? 객체라고 하고, 갑하고 을을 주체, 당사자라고 해. 여기 목적은요,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죠. 대금하고 등기. 의사표시 뭐죠? 청약과 승낙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요, 원칙적으로는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법률행위는 뭐죠? 계약이죠. 법률행위 계약이고요. 성립 뭐죠?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죠.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별이란 게 여기 뭐가 있죠? 특별? 여기 가족법이죠. 대부분 가족법. 그래서 유언의 경우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인의 경우는 뭘 해야 되고? 신고가 있어야 돼요. 혼인신고요. 여기 법인이죠. 법인의 경우는 정관이나 등기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죠. 질권은 뭐죠? 질권은 전당포죠. 질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물건, 요물성이라는 건 뭐죠? 반지를 반드시 맡겨야 돼요. 요물성, 물건을 요구해.
그 다음에 여기 어음행위죠. 어음행위도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죠. 이렇게 특별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은 뭐란다?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식,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다? 불요식행위다. 우리나라는 불요식행위. 우리나라는 불요식이에요. 요식이 아니라고. 불요식행위라고. 불요식. 알겠죠? 그래서 이건 요식이고 이것은 불요식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족법상은 유언은 방식, 혼인은 신고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되고 질권사적 여물성, 어음 이렇게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 성립요건이고 이것은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 우리는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요,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는가? OX, X란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므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목적과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 성립요건을 뭐라 한다? 요식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요식행위니까요,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죠. 일정한 방식을 반드시 갖췄을 때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불성립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요,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죠.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불성립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왔다?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불성립한다고요. 불성립. 방식은 뭐다? 요식이니까.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립한 혼인이 유효냐 무효를 따질 때는 여기서 봐봐, 성립했죠? 성립한 것이 여기서 이제 나와. 효력 요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이제 따지는 여기서 성립했을 때. 그런데 지금요,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효력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특히 특별 효력 요건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주무관청 허가라든가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동의. 알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적은 뭐냐? 일반적은 여기서 먼저 이건 봐봐요.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목적이 이렇게 있죠. 목적.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이렇게 있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이러면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만약에 갑이요, 여기서 술이 만취가 됐어. 만취가 된 상태에서 17살짜리 을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 계약을 할 때는 갑이 몇 살이냐, 술이 취했느냐 이걸 절대로 묻지 않아요. 알겠죠? 이러면 한 5살짜리 정도 돼 있죠. 5살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은요, 가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마트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사와 그러면 사와 안 사와? 사오잖아요. 걔들도 계약한다니까. 5살짜리밖에 안 돼도 다 계약한다니까요. 마트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사온다니까. 콜라 사온다니까. 알겠죠? 그게 바로 매매 계약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계약은 성립에 나이 관계없이, 그런데 그 아이의 계약이 여기 와가지고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그 아이는 권리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태어나면 다 권리 능력이 다 있어.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이란 말은 살아있으니까 5살이죠. 권리 능력이 있죠. 그 아이가 의사 능력이 있는가 이 말이죠. 의사 능력. 여기 와서 따지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원래 그 아이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독일 민법은 7세 미만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법에 딱 나와 있어. 독일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 독일 나이로 7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9살 정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1학년 정도 빼고 한 2학년부터는 다 뭐가 있다? 의사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상연애가 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가 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은요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어린아이 데리고 가기가 제일 무서운 거 어디요? 마탄이에요. 얘는요 다른 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물건 중에서요 장난감만 그 눈에 탁 들어오는지 몰라요. 알겠죠? 우리는 장난감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전혀 안 들어오죠. 우리는 있는 분들이 모르고 엄마가요 아무 생각 없이 카트 끌고 가다가 낭패를 보죠. 알겠죠? 얘는요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장난감만 보여.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뒤집어지면 이건요 용서가 안 되죠. 알겠죠? 물건을 꼭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요 그 아이는 오직 그거 엄마가 돈이 있고 없고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저거 그냥 나한테 달라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걔는 의상력이 없죠. 그럼 무효인 거죠. 여기 와서 그러니까 5살짜리가 계약을 했다. 여기 와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계약은 뭘 했는데 성립했는데 여기 와서 무효가 돼.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요 의상력이 있다. 그럼 여기 무슨 능력이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행력이 있으면 유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문제이지.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안 했죠.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5살짜리가 바나나 우유 샀죠. 그럼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야. 걔가 한 것은 뭐는 있는데 법률행위가 뭐는 있는데 성립은 했는데 단지 효력이 없을 뿐이에요. 성립은 했는데 우리가 술이요 많지 않은 사람, 술 취한 사람들은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하고 친구가 된대. 왜 물어보면 술 마시면 서로 얘기를 터놓고 얘기한대. 아니 술 안 마시고 터놓고 하면 되지 왜 술 마시고 터놓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다 그 말 하는 사람도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술 마시면은 뭐 친해진다. 왜?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니까. 아니 멀쩡한 정신에 터놓나. 알겠죠? 왜 그러냐고. 자요 여기 의상력이 있냐 없냐, 행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권리 능력 없으면 사망이고 의상력 없으면 무효고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런데 여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한다? 이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를 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냐? 미성년자 몇 세 미만? 몇 세? 19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고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여기가 특정 후견, 피특정 후견이 있는데 피특정 후견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특정 후견인은 취소를 못해요. 그 사람은 완전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그럼 피성년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사무 일종의 사무 있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없다 이 말이고 여기는 부족하다 이 말. 부족.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다. 그럼 피성년은 뭐냐? 맛이 좀 많이 갔다. 피한정은 약간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만. 왜? 더 이상 시험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정도만 알면 돼. 더 알면 다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죠? 저기 보면 저기 성립할 때는 목적 대금과 등기가 있냐 이것만 따져. 이런 우리 보면 사기당했단 말을 해 안 해? 하죠.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죠. 그것도 계약은 성립한다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이것만 빼고 여기만 빼고 다 분류식이니까. 매매계약 분류식이라니까요. 방식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요 매매대금 그럼 그 건물 얼마짜리요? 땅 얼마짜리요? 1억짜리인데요. 그럼 그 땅 언제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올해 12월 30일까지요? 그러면 계약합시다. 계약했어. 보니까 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나? 여기 와가지고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목적은요 먼저 확정돼야 되고
그 다음 목적은 가능해야 되고, 그 목적은 법에 위반되면 안 돼.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 타당성.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 하나라도 없으면. 자, 목적은 확정돼야 돼요. 이런 봐봐요. 첩을 둘 수 있어, 없어? 첩 두는 거 돼, 안 돼? 첩 두는 거 된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첩은 가능하죠. 그런데 첩은요? 가능하고, 첩은 가능하고, 확정되고 가능해요. 그 다음에 첩은요, 적법이에요, 적법.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첩을 두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 그러나 첩을 두는 것은 적법이에요. 남성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적법이야. 위법이 아니라고. 적법이라고. 법이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가 돼.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원칙이에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래서 이번에요, 연구조사가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남녀평등 지수가 어디가 더 남녀가 평등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어디를 갈 수 있냐? 남자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여자가요 혼자요 엘리베이터 타, 안 타? 타요. 여자가 3명만 있어 남자는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알죠? 그러고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알겠죠? 여자는요, 남자가 있든 말든 내 자리 비켜 들어온단 말이죠. 남자는요, 여자 3명만 있으면 엘리베이터 못 타. 하늘 쳐다보고 있어.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가 그거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4명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계단으로 내려가. 무슨 알겠죠? 이게 차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첩을 두는 것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지만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그랬죠, 작년에요? 사회적 타당성, 거꾸로 나왔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OX.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유효이다. OX. 타당성이 없어. 타당성이 없어.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무효라니까. 아무리 법에 위반되지 않아도 뭐가 없으면,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라고.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것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야, 보는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요, 107조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오라는 말이에요, 착오. 자, 여기서 문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그렇게 말고 갑의 의사 표시와 을의 의사 표시가 불합이에요. 불합이한 경우, 갑의 의사 표시와 을의 의사 표시가 불합인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여러분 봐봐.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 여러분 다른 데 강의 들으니까 대답 좀 해줘. 알겠죠? 왜요? 왜? 여기 보면 착오라는 말은 언제 나와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지금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합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불합이죠. 그러면 착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그림을 보면서 그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요, 민법은요, 유치원 야간만 아니면 돼요. 학교 갔는데 유치원 야간만 아니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착오의 문제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니까 불합이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이죠. 착오의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무효가 돼. 취소할 수도 있는데, 물론 취소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착오와 사기는 취소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돼요? 취소하게 되면 결국 무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 자, 그럼 이제부터 봐. 여기요, 우리가 적법성에서 뭐가 나오냐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위반되면 무효가 돼요. 뭐라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위반되면 무효가 돼요? 그럼 무효죠? 그러면 전체가 다 무효가 돼. 따라서 여기 대리에서 대리는 표현 대리란 말이 나와.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전부가 다 무효가 된다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죠? 그러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뭐니까? 무효니까.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사기를 당해서,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뭘 한다? 취소해.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가 돼.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통정허위 표시는 뭐니까? 무효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뭐다? 무효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조건.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그 조건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됐어요? 아니, 눈만 가지고 하고 나면 어떡하냐고. 알겠죠? 뇌스 프로 좀 가져오셔야죠. 자, 다시 와이파이 켜고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좀 간섭이 있나요? 알겠죠? 빵빵하죠? 자, 봐. 먼저 우리가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무조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어느 책에, 우리 책도 우리 기본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걸 너무나 간단하게 써놓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야. 이건 민법의 전체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막 판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딱 알고 있으면은 그렇지. 금방 오는데 감이. 이걸 모르니까 이제 가서 줄 그어가지고 암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다 가지고 있어. 뭐? 유효.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죠. 취소도 있지만 취소하게 되면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은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면 무효. 그 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 하나라도 없으면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 그 다음에 대리권 없으면 무효, 허가 없으면 무효, 조건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무효, 효력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웃이면 어느 것도 돼 안 돼? 안 된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성립해야 착오란 말이 나올 수 있다. 무효란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뭐냐? 이 불성립을 뭐라고 하냐? 불성립은 무, 없을 무자, 무라고 그래. 무. 아무것도 없다. 무. 이렇게 얘기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라고 해. 무. 없을 무자. 근데 무하고 무효는 달라.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무효는. 무효는 뭐냐?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을 뿐이에요.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을 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부 무효할 때 무효, 무효행위 전환할 때 무효,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란 말은 일단 법률행위는 뭘 했다? 성립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립했는데 이 말이에요. 효력이 없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성립은 했기 때문에 이 무효인 것을 어찌 달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때 나온 게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여기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 일반적인 거 묻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의사 능력.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요식행위가 아닌 거, 요식행위. 요식행위는 뭐예요? 요식은 그렇죠, 분류식이죠. 요식은 특별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아닌 것, 특별 성립 요건이 아닌 것, 이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는다? 그러면 성립 요건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고 해야 돼. 무효다 그러면 안 돼. 뭐를 해야 돼? 불성립한다고 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13페이지 봐봐. 문제를 봐. 맨 위에 7번 봐봐, 7번. 7번에 문제가 뭐라 나왔어? 요식행위가 아닌 거 그랬죠? 요식행위 줄거. 거기다가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써야지.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특별 성립 요건이나 썼어요?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요? 혼인에다 써 플러스 신고. 유언에다 써 플러스 방식. 5가지 방식이 있어. 어음행에다 써 플러스 방식. 어음도 방식. 그 다음에 5번 법인 설립 플러스 등기. 아까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에다 박스에 3대 원칙이 있다고 했어. 대리권 수요 3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 거기다가 의사표시. 대리권 수에는 의사표시예요. 두 번째 불요식이요. 불요식 행위예요. 불요식. 세 번째는 비출연 행위예요. 대리권 수요가 나오면 3가지. 의사표시, 불요식, 비출연행위 이렇게. 알겠죠?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 문제 정답은 4번이죠. 8번은요. 법률행위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출거.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거.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퀄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이 말이죠. 일반적 효력 요건은 이 말이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건은 뭐가 있다? 맨 끝에 봐봐. 1번 중요한 말은 맨 끝에 뭐가 중요해? 동의. 2번은 뭐가 중요해? 대리권. 3번은 뭐가 중요해? 맨 끝에 기한의 도래. 4번은 뭐가 중요해? 면제 관할관청의 허가. 5번은 뭐가 중요해? 의사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걸 딱 보면 여기 봐봐요. 여기 대리권, 허가, 기한의 도래, 동의. 알죠? 이게 뭐죠? 주택 관리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 5번이고. 자, 9번은요. 법률행위 종류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자 줄거 맨 끝에 면제. 채권자는 면제를 하죠.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계. 채무자는 상계를 해. 채무자는 상계. 채권자는 면제. 채무자는 상계. 그 다음에요. 2번은요. 처분권. 아까 우리 했어. 처분권 없는 자. 처분 권한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의무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자만 할 수 있고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이다. 처분행위는 2가지가 있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채권 양도. 준물권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채권 양도. 이렇게. 3번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김으로 OX 이행의 문제를 남긴 것은 의무 부담행위다. 알겠죠? 그런데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 무슨 행위다? 그것은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4번은요 뭐라 하죠? 방식을 갖추지 않느냐고 됐죠? 방식이 뭐다? 방식 줄것이고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특별 성립 요식행위는 아까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뭐다? 원시적 불능도 무효다 그러면 안 되지. 불성립한다 이렇게. 불성립. 그 다음에 출연행위는 모두가 들어있어. 모두가.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또 무슨 행위가 있다? 무상행위가 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0번은 10번의 정답은 1번이죠. 1번. 9번의 정답이 2번. 10번은 1번. 11번은요 아까 했었죠? 11번은 그 다음에 왼쪽 봐봐. 왼쪽 박스 밑에 봐봐. 박스 바르고 보면 입증책임 왼쪽 페이지 맞아. 일반적인 요건, 일반 요건, 특별 요건, 입증책임 있죠? 바로 그 밑에 봐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박스에. 이게 우리 시험에 3번이가 났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돼 있나요? 박스 바로 밑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죠?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거기를 가로 묶어.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할 것이고 계약할 때 필요가 없어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 그래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없어도 계약을 해.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 등기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도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다. 뭐 할 때 필요하다? 등기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번 봐봐. 방식을 갖추지 않는 요식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고, 바로 옆에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불성립 줄거, 차고 동그라미 차고, 차고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건이 불법 조건할 때 불법 동그라미, 조건이 불법 조건할 때 불법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효는 뭐죠? 무효는 법률행위는 뭘 했어? 성립 줄거,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못 갖췄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6번 봐봐. 6번 기망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죠.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사기 동그라미, 취소권 할 때 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사 동그라미, 취소권은 행사를 하죠. 거기 무효가 돼. 무효.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봐봐. 원칙적 불요식인데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한다? 요식행위. 이렇게. 9번은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런데 봐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OX X죠.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까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주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것을 우리는 성립이다,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